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또 가장 또 우리 또 열받게 만드는 일이 썸네일에도 제가 써놨었는데, 그 이종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죠. 음, 그 일단 발단은 그래요. 발단은 법원의 판사가 판사가 반성문 제출하면 반성문 제출하면 좀 봐줄게라는 그런 뉘앙스를 줬습니다. 반성문 제출하면 좀 봐줄게. 그래서 오늘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어요. 이종이 반성문 제출한다고 봤습니다. 무슨 반성문인가? 반성문을 내라고 했더니 생활계획표를 냈어요. 생활계획표를. 반성문이라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사과드리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자구책 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놓는 게 그게 반성문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반성문이 아니고 생활계획표를 냈습니다. 생활계획표. 여러분들 생활계획표 기억나시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숙제 항상 있었어요. 방학숙제. 방학숙제에 생활계획표 내기가 있었습니다. 방학숙제였나? 방학 들어가기 전이었나? 어쨌든 간에 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안 나오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방학 때 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방학이라고 해가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였어요. 항상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뭘 하는 걸 좀 되게 싫어하는데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활계획표를 내라고 하면 동그랗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자고, 뭐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먹고, 뭐 휴식, 뭐 산수 공부 2시간, 국어 공부 2시간, 그렇게 내잖아요. 항상 저는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누가 만든 거 그냥 똑같이 베껴가지고 내버렸어요. 그냥 어차피 안 지킬 거니까. 어차피 안 지킬 거니까. 난 지킬 생각이 없거든. 반성문 내라고 하니까 생활계획표를 낸 거예요. 그것도 남의 거 베껴서. 지 것도 아니고. 아니 본인이 지금까지 한 잘못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들에게는 그런 잘못을 똑같이 하지 않게끔 하겠다. 이게 무슨 반성문입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너는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죠. 그건 정상이 아니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부모가 살인자이고 부모가 도둑놈이고 부모가 소매치기라고 해가지고 자식에게 너는 나의 가업을 이어받아야 하니 오늘부터 소매치기를 배워라. 오늘부터 강도질을 배워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자식한테는 그걸 안 가르치죠.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말이지. 그걸 왜 거기다 왜 써놓은 거야 도대체 당연한 거를. 그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 종식을 선언하고 이제 노조를 이제 이제 인정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노동자의 권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 지가 언젠데 아니 대한민국의 삼성에 노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법이 엄연하게 있는데 법이 엄연하게 있고 법을 만든 사람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고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노동자들도 다 알고 있는데 거기만 노조가 없어요. 왜? 방해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법에 정면으로 대항을 한 거예요. 국가 권력에 자본 권력이 정면으로 대항을 한 겁니다. 개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개긴 겁니다. 뭐를 위해서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혹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노조 같은 거 없어도 삼성은 워낙에 처우가 좋고 워낙에 복지가 잘 돼 있고 워낙에 다 돼 있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노조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월급 좀 더 받고 복지 좀 향상시키고 뭐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그런 단체입니까? 노조는 단순히 그건 노조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냥 노조는 사측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예요. 뭐를 위해서요? 노동자의 자유를 위해서. 노동자도 사람이잖아요.
노동자도 사람이고 완면하게 심장을 가지고 있고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빨간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개개인은 그 사람들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간에 1시간을 일을 했던 10년을 일했던 50년을 일했든지 간에 다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들 마음속에 개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까 나가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나와 나의 가족들의 어떤 금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돈 벌려고 나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을 그들의 자유의지 노조를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 결성하려고 하는 어떤 단체를 못 만들게 했다. 자유의지를 꺾은 거죠. 그 노조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들의 자유의지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장치 같은 거예요. 노동자들의 자유를 뺏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돈을 무기로 그들이 실생활에서 얻고자 하는 자유를 얻고자 하는데 필요한 금전적인 돈을 벌려 나온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무기로 그들의 자유를 몽땅 뺏어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성문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생활계획표죠. 지키지 않을 생활계획표. 10시부터 6시까지 취침. 6시 기상. 6시에 일어날 리가 있습니까, 애가? 절대 안 일어나지. 6시부터 7시까지 아침운동. 뭘 아침운동? 아침운동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 7시부터 8시까지 아침 식사. 8시부터 9시까지 휴식. 밥 먹었으니까. 9시부터 몇 시까지 어쩌고저쩌고 수학 공부 산수 공부 국어 공부. 아니 법원에서는 반성 문제처럼은 좀 봐주겠다고 했는데, 그나마 반성문을 내고 좀 봐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문 내지도 않고 생활계획표를 낸 다음에 봐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반성문 내라고 했던 재판부도 열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도. 아니 이것들이 우리를 능멸해? 반성문 내라 했더니 이게 생활계획표를 냈네?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아니 자식한테 범죄를 짓지 말라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여기다 왜 써놨어? 네가 잘못한 거를, 당신이 잘못한 거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지.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해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피해를 끼쳤고 누구에게 얼마만큼 피해를 끼쳤고 이러이러하니 나는 반성한다. 이게 반성문이지. 개똥 같은 얘기고요. 개똥 같은 얘기고, 지금까지 이재용 일가, 이병철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재용 일가가, 그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경제에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이재용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도 삼성을 반도체를 누구 걸 뺏어와서 했든 뭘 했든지 도둑질을 와서 했든지 남의 연구를 갖다가 훔쳐왔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이재용은 커다란 범법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그 선대에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어떤 성과를 냈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시대에서는 정당성을 부여를 받았어요. 그 시대에서는. 하지만 지금 후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니 그 과정에서조차도 엄청나게 많은 불법들이 보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계속 그거를 해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딱 걸린 사건입니다. 삼성과 이재용의 일가는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삼성은 이재용의 일가가 없어도 잘 굴러가요. 그 안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이재용 일가가 아니어도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삼성에서 떨어지는 어떤 낙수 효과로 그쪽에서 나오는 일들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가전을 싹 드러내가지고 베트남으로 옮김으로써 거지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멀쩡하게 삼성의 1차 벤더, 2차 벤더, 1차 협력업체, 그 납품한 업체, 1차 협력업체에게 또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에게 납품하는 또 3차 협력업체. 이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 엮여 있고, 그리고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어떤 그런 미명하에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임금의 어떤 굴레에서 빠져가지고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고 있을 때 저임금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그 저임금을 제공해준 노동자들, 저임금을 제공해준 그 저비용을 제공해준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들에게 어느 한순간 싹 다 버리고 공장을 싹 들어가지고 베트남으로 옮겼어요. 베트남을 매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결정들, 총수가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우리는 자유의지라 따위는 개나 줘버려. 이재용 일가의 총수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다 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든 관심 없어. 총수가 시켰으니까. 이재용이 시켰으니까. 우리한테 비판적 기사를 내? 야, 너네 광고 시키기 싫어? 돈 벌기 싫어? 돈 조금 올려달라.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공장 돌릴 수 없다. 얘기하면 왜? 망하고 싶어? 너네 아니고도 많아. 너네 아니고도 우리랑 일하고 싶어서 줄 섰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국민들과 어떤 협력업체들의 어떤 자율의지를 꺾고 자신들의 왕국을 이루어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시절이 지났고 저 내버려 두면 또 더 저임금, 저비용인 국가로 회사 들어 옮길 거예요. 분명히 100%. 100%입니다. 안 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단순히 총수 한 명이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하고 다 같이 의논을 모으고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가려면 삼성에서부터 이재용 일가는 분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기업의 삼성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졌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대한민국에서 탄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코론돼 있어가지고 그 밑거름이 된 건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고, 그 사이에 수없이 생겼다가 없어진 그 많은 협력업체들, 그들의 피와 땀이 없었으면 저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었겠죠. 결국 그 단물을 빨아가지고 기업만 성장시켰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고 몇 톨 되지 않는 주식을 가지고 기업을 장악을 하고 순환 출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 그룹을 장악을 하고, 어릴 때부터 조그만 회사 만들어가지고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를 키워서 주식을 뻥튀기 시켜가지고 그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회사를 사고 또 다른 회사를 사고 주식을 사고 계열사 주식을 사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회사의 모든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사고, 그 회사는 또 다른 계열사의 또 주식을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삥 순환 출자를 해가지고 전체 그룹을 다 장악을 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어떤 더 이상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하는, 이거 지금 삼성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방법인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기업으로 다 퍼졌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거의 웬만한 중견기업들까지도, 웬만한 기업들까지 다 퍼졌습니다. 방법이.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식을 아들한테 그냥 헐값에 한 1, 2억 가지고 회사 만들어갖고 거기다 일감 몰아줘가지고 회사를 빵 키운 다음에 주식가가 뜰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익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속을 하니까 세금을 안 내네. 이 허점이네. 이 방식이 지금 다 퍼졌어요. 이미 지난 20년 동안에 다 퍼져가지고 다 똑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다 삼성에서부터 시작된 그 꼼수가 전체 기업에는 거의 다 퍼졌다고 봐야 돼요. 전부. 근데 이제 지금 그거에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되죠. 이재용을 이야기할 때 삼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삼성 불매, 삼성 싫어, 삼성이 문제야, 삼성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삼성은 껍데기예요. 삼성은 삼성들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 상법상으로 봐도, 회계학상으로 봐도 그 회사의 그 법인은 그 법인 자체가 한 명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인격체로 보는 겁니다. 사람으로. 독립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법상. 근데 그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 전체 그 법인을 움직이는, 법인은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만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뇌가 있거나 자유의지가 있지는 않잖아요. 이건 사람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머리 꼭대기에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마징가 제트 같은 거예요. 마징가 제트.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처리가 타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AI 시대가 돼가지고 인공지능이 생긴 거예요. 그 법인체에 인공지능이 생긴 겁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과 체계와 그리고 거기에 그 구성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다 인공지능을 심은 거예요. 더 이상 처리가 필요가 없어요. 처리가 앉아있으니까 얘가 맨날 다니면서 정의를 구현한답시고 로봇을 타고 다니면서 정의를 구현한답시고 막 길에 막 버스 막 깔아뭉개고 건물 막 부시고 다니고 나쁜 놈들하고 싸운다는 어떤 미명하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요거 처리를 빼내야 돼요. 이렇게 빼가지고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법과 체계와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이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분리가 돼야 된다. 분리가 돼요. 일단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욕을 할 때 삼성을 싸잡아서 욕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되면은 논점이 흐려지고 관역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관역을 정확하게 조준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 이재용은 지금까지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돼요. 본인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한 명이고 대한민국 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 하나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큰일 안 생깁니다. 대한민국 경제 아무 일도 없어요. 삼성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잘 돌아갈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두 개를 분리를 해야 된다. 삼성과 이재용은 분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을 죽이자, 삼성을 없애버리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국민들과 노동자들과 그리고 그 협력업체들의 모든 자율의지와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어떤 회사로서 있어야 그게 앞으로도 미래가 있는 것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위상을 지켜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조직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탈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또 탈이 나요. 삼성 사장만 한 번 하면 다 깜빵 가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되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똑똑한 사람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내가 저기 사장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깜빵 가야 되라고 생각하면 누가 갑니까 거기를? 당연히 안 가지. 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 문제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생활계획표를 제출한다 해가지고 봐주면 안 돼요. 절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